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숙 전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당선인 공약이 여가부 폐지인데 후보자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부처 개편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어떤 역할에 집중하실 계획이실지요? 부처가 언제 그 개편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가부의 업무를 많이 봤지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13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으킨 존속살인, 자살, 폭행, 방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 범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SNS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젊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런데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이대남 공약도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 폐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러니까 털 봐, 털! 이번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 후보 시절에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이 국정 참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장관이 아마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저는 다 균형 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소상공인들 반응 어떤가요? 네, 실망스럽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소급 적용 부분이 아예 빠졌고요. 금수위가 소급 적용 대신 들고 나온 게 피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소상공인들에게 얼마씩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몇백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지원금이 400만 원이니까 추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치일 뿐입니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지난 9월 정부는 각종 복지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복지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벌써 석 달째 먹통입니다. 큰일인 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남은 건 라면 5개, 통장엔 7,255원. 8개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주위에 도와줄 가족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라면 먹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끊기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차세대 복지 시스템 오류 석 달째. 시간이 가면서 피해도 늘 거란 지적입니다. 체감은 굉장한 거죠. 아이와 엄마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정부가 추진해온 시스템에 오히려 사회복지망이 멈춰버렸습니다. 2년 전 청년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했습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적립해줍니다.
그런데 56만 원씩 들어오던 지원금이 9월부터 뚝 끊겼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지급이 조금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도 11월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다리란 답변은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연말까지도 알 수가 없고 해가 넘어가도 이게 복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만기는 내년 2월, 등록금과 전세금 등에 써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를 복구할 어떤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지자체에 확인했더니 이 시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것뿐만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다 안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한 달 늦어지면서 지원금 지급까지 밀린 겁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습니다. 현금 300만 원씩 선거 앞두고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일괄 지급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고 처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약 29조 원으로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대선 공약대로 이거 나오겠구나. 또 다른 약속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논의는 멈춰섰고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고 온전한 피해 보상은 현실에선 여전히 먼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렇게 안 된 거잖아,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